어썸픽으로 꼽았던 중국 주식 3개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50%, 15%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떤 종목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영상 맨 마지막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들님들. 오늘도 제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주 전 영상에서 제가 어썸픽으로 꼽았던 중국 주식 3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알리바바, 해사이그룹, 그리고 텐센트 뮤직,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가 모두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해사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50% 급등을 했고요. 텐센트 뮤직 역시 15% 급등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사실 저는 1월 말부터 계속 중국으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주식은 못 믿겠다, 중국 주식은 투자할 게 없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내가 중국 주식에 갈아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똑띠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돼 중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최근 제가 블룸버그나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 영자 기사들을 읽다 보면은 중국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도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월가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지고 중국의 팹4가 온다. 이 팹4라는 거는요, 첫 번째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바이두, 이 4개의 기업을 팹4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팹4 중에서 3개 종목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어떤 종목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영상 맨 마지막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매출 순으로 나열을 하자라고 하면 짐작하시겠지만 1등이 알리바바입니다. 전자상거래를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클라우드 사업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고 이 사업이 성장할 때 실적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매출 2번째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원체 하는 게 많습니다. 텐센트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 위젯을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중들을 좀 보는데 중들을 보면 다 이제 위젯을 하고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SNS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게임도 있습니다. 퍼블리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텐센트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B2C 쪽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마케팅에서 나오고 전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마케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부분 쪽에 열심히 하고 있고 AI 쪽에도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도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죠. 저도 예전에 샤오미 그 로봇 청소기 쓰던 때가 있었었는데 중국판 가성비 가전제품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샤오미죠. 각종 가전제품들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이 가전 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샤오미의 경우에 신성장 동력으로 찾은 게
전기차 시장 진출인 거죠. 단순하게 이제 가성비 가전을 넘어서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순으로 봤을 때 네 번째, 맨 마지막이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왔을 때 네이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이두는 닉네임이 중국의 구글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검색 비즈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기업들 중에서는 AI 챗봇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 이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딥시크가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바이두에서 출시했던 AI 챗봇 모델이 어니거든요. 이 어니는 딥시크가 나오기 전부터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AI 쪽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순으로 보면 알리바바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텐센트, 세 번째가 샤오미, 네 번째가 바이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4개 기업이 중국판 빅테크 팹4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리바바는 제가 이미 어썸 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현재 어썸 포트에도 비중이 높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3개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꼽을까요?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샤오미를 꼽고 싶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없고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실적에 찍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캐시카우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샤오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가성비 가전제품을 뛰어넘어서 실력으로 입증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샤오미를 제가 넘버 3로 꼽았고요. 이제 넘버 2, 두 번째는 텐센트입니다. 제가 왜 텐센트를 두 번째로 꼽았냐고 하면 일단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텐센트는 게임도 있고 뮤직 같은 컨텐츠들도 있고 위챗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중국인이 거의 다 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는 사업 다각화가 가장 큰 이 회사의 장점인 것 같고, 제가 텐센트 뮤직을 어썸픽으로 꼽을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알령 해제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문화 쪽에 대해서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혜는 고스란히 텐센트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도 하고 있고 컨텐츠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텐센트는 메인 사업 이외에 기타에서 나오는 매출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요,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가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사실 1월 말에 알리바바 들어갔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샤오미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그때 들어갔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꼽는 중국 주식은요, 바이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4 중에서 매출이 가장 적거든요. 하지만 순이익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두는 검색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주들에 비해서 매출도 적고 영업이익도 적은 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AI 플랫폼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좀 약간 뒤처진 면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처음에 출시했던 어니의 신규 버전인 X1이라는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이두 쪽에 따르면 딥시크라든지 다른 경쟁사들보다 처리 속도라든지 용량은 동일한데 가격은 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이 4개 기업들 중에서 AI 플랫폼 쪽으로는 가장 먼저 진출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두는 자율주행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폴로라는 플랫폼인데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제 보편화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플랫폼도 실적에 기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두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역성장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4개 기업들 중에서는 약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덜 받았던, 적게 받았던 종목이 바로 바이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세대 AI 플랫폼 어니 X1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기업들은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 주가에 거의 근접해 있고,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M7이 지고 팩4가 뜬다. 중국의 빅4, 빅테크 4개 기업 중에서 현재 제가 꼽고 싶은 탑픽은 바로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는 지금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종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추가적으로 공부도 해보시고 매수 시점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어썸 레터 구독도 부탁드릴게요.